네, 저기 사주보안 그림 관련돼서 짧게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분들이 제가 올해부터 사주보안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사주를 이제 저한테 한번 진단해봐달라 이렇게 보내준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있는데, 그 세 분 다 이미 제가 그분들의 사주에 없는 오행기운 색깔로 해서 사주를 보지도 않고서 이미 보완한 컬러로 그분들에게 선물을 했더라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저랑 여러 번 만났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. 여러분 예전에 그 화가는요, 특히 동양의 이 초상화가,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초상화가들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하고 동고동락 동숙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남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물었겠지만 어쨌건 자주 봅니다. 생활 공간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거나 한 식으로.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. 처음에 그 대상하고. 그리고 옆모습도 보고 앞모습도 보고 술 취한 모습도 보고 얘기하는 것도, 말하는 모습, 화내는 모습 다 봅니다. 다 본 다음에 자기가 봤던 모든 그 사람의 그 얼굴이 떠오르겠죠. 표정이랑 다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성격, 영혼,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담되 뭔가 좀 더 약간 더 어떤 바램과 기도를 담아서 그 사람의 그 종합적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정통입니다. 조상화는. 요즘에 이렇게 서양 초상화는 어떻게 했어요? 앞에 놓고 그렸죠. 이게 아주 서양적인 방법인 겁니다. 동양적인 방법은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어렵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랑 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술도 마셔보고 하면서 다 친구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을 경험을 한 다음에 초상화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순서였어요. 그 사진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진이 나온 다음에도 그런 전통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상대방의 영혼과 마음을 그려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 우리 동양의 초상화의 정신이 있고, 심지어 우리 일랑 이종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영정을 그리기 위해서 그 윗대 조상의 묘를 파헤쳐서 그 해골을 이렇게 흙을 털어서 해골의 골상까지 봤습니다. 그 영정을 그리기 위해서. 그리고 그 후손들의 모든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. 그 앨범이 됐든 뭐가 됐든,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봐야만이 그 공통적인 조상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근데 그런 정성을 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직접 찾아와서 꿈속에서 이렇게 또 친견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이제 사실인지 가짜일지는 이제 뭐 이렇게 증명은 안 됩니다만은, 어쨌든 그 영혼을 직접 보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거기 정말 꿈에서 그 영혼을 만날 정도까지 그 모든 후손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심지어 무덤을 파헤쳐서 얼굴을 보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영정 그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사주보안 그림을 하면서 제가 최소한의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. 사주만 달랑 보내지 마시고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해요. 근데 저랑 이렇게 어떤 분은 친구가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에 여러 장의 사진이 떠요. 근데 또 카카오 스토리에 전혀 자기 얼굴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, 또. 그러면은 이제 가족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. 그럼 그 부모님 얼굴도 보고 이렇게
그 본인 얼굴도 보고 그러면 대충 환경이 나오잖아요. 여러분, 저는 물론 관상 책을 읽기도 했지만 관상 공부를 안 했더라도 나이가 50 정도 되면은요, 기본적으로 관상의 그 반 전문가는 됩니다. 네, 전문가는 되고, 저처럼 돈 없이, 정말 10년 넘게, 정말 하루에 몇천 원도 못 벌고, 하루에 만 원도 못 버는 세월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, 밑바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, 이제 더 이게 관상을 더 잘 보게 됩니다. 늘 부자로 살았다거나 이렇게 배부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그 사람 보는 눈이 더 예민해집니다. 예. 그게 이제 가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어찌되었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고요.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고요. 몇 달 후에 결혼할 사람, 자기 이렇게 애인이랑 찍은 사진, 이게 얼굴 사진도 보내주기도 하고, 뭐 조금만 보내면 좋은데 뭐 한 20장 보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나는 한 딱 3장 정도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이제 신부 수업을 받는 분도 이게 결혼 전이니까 아주 예쁜 그 화장과 그 드레스를 입은 사진도 오기도 하고,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을 드릴 때는 주로 직접 만나서 드리는 이유가, 이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그림이 걸릴 만한 사진을 달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실내 사진을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걸리면 참 좋겠다,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그 실내 풍수를 제 이제 느낌으로 이런 거예요. 예전에 실내 풍수 책도 보고 관상 책도 다 봤지만 그거는 이제 다시 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 다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지만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다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. 조금 더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처음에 한의사들이 이게 침을 놓을 때, 여기가 혈자리야, 이렇게 놓다가 고수가 되면 그 혈자리가 침을 빨아들입니다. 그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하고 내 손하고 이 침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절로 그 혈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경지까지 가는 거거든요. 공부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. 자동으로. 무술의 고수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옛날에 서부의 총잡이 말씀드렸잖아요. 서부의 총잡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0.3초 먼저 예측을 한다고. 그래서 절대 질 수가 없다. 고수들은 항상 상대방이 공격을 어디로 공격할지 그 의도를 읽어버린다고요. 그러니까 아주 빠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. 먼저 행동을 하기 때문에. 자,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사주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본 관상을 보고요. 관상을 느끼고요. 얼굴에서 예를 나이 드신 분이다, 얼굴에서 고생한 게 보이는 것이고, 젊은 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래에 이런 실수를 할 만한 관상이구나, 이런 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역시 제 사주 보완 그림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. 이 사람 좀 이렇게 술 먹고 실수할 것 같은데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어떤 그런 좀 눈매를 좀 곱게 그려야 되겠구나. 이 홍채가, 제 그림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홍채가, 제가 예전에 이 홍채가요, 2008년에 아트페어 할 때 제 그림 제목이 뭐였냐면요, 알터 에고였어요. 알터 에고. 알터 에고 가로 열고 더 아이였어요. 더 아이. 그 나. 그래서 이 눈동자는 우주에 떠 있는 어떤 신의 눈동자인데 그 신과 나와 이렇게 하나의 일치되는 듯한 느낌. 그리고 동물의 눈동자를 그리고 고양이 눈동자를 그려놓고도 똑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. 알터 에고 가로 열고 더 아이 또는 DI, 그 나. 그래서 그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, 그 산속에서 외로운 그 들고양이와 저를 일치시킴으로써 제가 이 작품이 탄생을 했거든요. 2006년도에.
제가 너무 외롭게 그렇게 혼자서 시골에서 집거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야생 고양이를 봤는데 그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잖아요. 야생 고양이가 가장 행복했다 뭐 이런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 산속에 홀로 다니는 야생 고양이가 마치 저를 보는 듯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최초로 그렸던 눈동자 그림이 고양이 눈을 먼저 그렸어요. 그 야생 고양이의 눈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산이 하나 있고 그 산이 제가 그 경남 진주 사복면 부동마을에 있는 산이에요. 그 곡선이. 그 산을 그리고 그 산 위에 떠 있는 달을 그렸다고. 그게 푸른 달 시리즈예요. 푸른 달. 야생 고양이 눈에다가 달을 그린 거죠.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이제 제3의 눈이기도 해요. 뭐 여기에 일단 영혼의 눈이에요. 영혼의 눈이기도 하고 신의 눈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자기의 눈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제 그림은 최근에 주역을 접목한 그림은 사주를 보완한 그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을 그 어떤 신의 경지의 눈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창문과 렌즈를 가공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림이다. 그래서 자기가 이 다음 선택을 할 때마다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면서 이 그림 이제 그 기치료사 형님 말씀처럼 제 그림에서 어마어마한 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이 사주를 보는 노력이라든가 그분들의 그 사진을 받아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은 이미지로 하잖아요.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로 사진을 요구하는 건데 사진은 저만 갖고 있고 어디 공개한다거나 올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사주를 올릴 때도 사주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주를 올리더라도 뭐 다른 정보를 다 지우죠. 그럼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올렸던 건 뭐죠? 이 사람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 제 그림의 안을 그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보여드렸죠.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뭐 전혀 공개되는 건 없어요. 있을 수가 없고 제가 그 그림을 완성해서 그 사람에게 드리는 순간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휴대폰에서 그 사람 정보 다 지워요. 왜냐면요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. 용량을. 저는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제 사진들도 컴퓨터에 옮기고 지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안 옮기고 지워버려요. 웬만한 거는 그냥.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요. 휴대폰에 뭐 사진 저장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. 제 것도 지워버려. 심지어 제 애기 것도 지워버려요. 사진을. 용량 많이 차지하면은 폰이 고장 날까봐. 폰이 고장 나서 애먹은 적이 2번 정도 있어가지고 막 강의 일정을 놓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뭐 한 1시간 전에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막 고생한 적 있어요. 뭐 이렇게 그때 또 일요일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폰으로 바꿔야 되고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거의 안 깔아요.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안 깔고 그 여관 앱 있죠? 왜 여관 앱 여기 어때 뭐 이런 거 있죠? 그거 안 깔아요. 그냥 내가 돈을 5,000원 더 주더라도 그냥 가서 이렇게 현찰이나 카드로 합니다. 그 여관 앱 쓰면은 좀 이렇게 할인 받잖아요. 근데 얘네들이 막 지들 마음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야.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지들 마음대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웬만하면 안 깔고 돈을 차라리 더 내고 말고 그다음에 폰으로 그 계좌 이체 안 하고요. 그리고 소액 결제를 완전히 아예 원천 차단시켜놨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막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휴대폰 용량을 차지하는 거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. 그래서 이 사주 사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낸 사진은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그 그림이 전달되는 순간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 나바오족의 그 모래 그림 말씀을 드렸던 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온갖 기도와 염원을 담아서 그리지만 그 그림을 보낸 다음엔 전 다 잊어버려야 돼요. 왜냐면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집중을 하죠. 아무튼 그 사진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사진을 근데
어떤 용도에 쓰시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어차피 유튜브를 본 다음에 제 그림을 사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길어지면 안 돼. 짧게 해보지. 그래서 제가 우리 동양의 전통 초상화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렸던 방식, 그 사람을 수백 수천 번 본 다음에 초상화를 그린다. 그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이 보낸 사진을 쓰는 방식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을 떠올려야 되는데, 떠올려야지 이게 사주를 아무리 봤지만 디테일한 게 있잖아요. 디테일한 거. 그러면 디테일한 것들까지, 어떤 느낌들까지 이렇게 그림에 좀 담겨야 되잖아요. 은하수를 그리거나 할 때 그런 용도로 제가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